살다 보니 어느덧 100년이라는 시간이 제 뒤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하지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토록 평온한 얼굴로 오래도록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보약을 챙겨 먹는 것보다, 몸에 좋은 음식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뜰에 누구를 들여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넓은 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친구가 많은 것을 성공의 척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소중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 영혼이 편안한가입니다. 특히나 50을 넘기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오래된 인연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르게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 즐거운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형용할 수 없는 피로감이 해일처럼 밀려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이 관계가 당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경고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약탈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친절한 얼굴로 혹은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당신의 곁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고 당신의 선함을 담보로 잡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도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가 그들에게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유독 관계의 굴레에 약합니다. 어떻게 매정하게 그럴 수 있나? 내가 참으면 모두가 편안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희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이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소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만났던 수많은 이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며 동정을 구하지만 정작 당신이 조언을 해주면 듣지 않고 다시 불행의 구렁텅이로 돌아가는 이들, 혹은 교묘한 비난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자신이 우위에 서려 하는 이들. 그때는 저도 그것이 배려인 줄 알고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한 방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나의 생기가 사라지고 평안함이 아닌 불안함이 엄습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 할지라도 잠시 거리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속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익숙함과 친절이라는 가면입니다. 나쁜 사람은 얼굴에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써붙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곁에서 가장 친근한 목소리로 나를 위하는 척하며 다가오지요. 제가 100년의 세월을 지나오며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보니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고갈시키는 이들에게는 명확한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희생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세상 모든 불행을 혼자 짊어진 듯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남 탓을 하며 당신의 공감을 강요합니다. 처음에는 측은한 마음에 내 마음을 다해 위로해 주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다 받아먹고 나서도 또 다른 비극을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버릴 감정의 하수구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기를 흡수하고 싶어 할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걱정을 가장한 비평가들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거나 너니까 내가 이런 말도 해주는 거야 라는 말로 운을 몹니다. 그러고는 당신의 아픈 곳을 찌르거나 당신이 이룬 성취를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당신이 기쁜 일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 그게 좋긴 한데 이런 점은 조심해야겠더라며 찬물을 끼얹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허물을 덮어주고 강점을 북돋아주는 사람이지 당신의 날개를 꺾고 자신의 발밑에 두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경쟁자들입니다. 한국 사회는 체면과 비교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이런 부류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덕담을 건네지만 눈빛에는 시기심이 서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위로하는 척하지만 실은 당신의 불행을 확인하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당신이 잘 될 때는 진심 어린 박수를 치지 못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구밀복공거미후겜이라 부르지요.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운이라는 것은 전염됩니다.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흐려지듯 독성이 있는 사람 곁에 머물면 나의 맑은 영혼도 순식간에 탁해집니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독한 기운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50살이 넘은 분들이라면 더욱 명심하십시오. 이제는 남은 인생의 시간을 아껴야 할 때입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들에게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신뢰입니다. 그들이 내뿜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당신의 운마저 가로막습니다. 누군가를 만난 뒤 마음이 무겁고 잠자리가 뒤숭숭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내뿜는 도끼가 당신의 내면에 침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결코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힘든 관계를 쉽사리 끊어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와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진이라는 단어에 유독 약하지요. 신전지기인데 어떻게 그래? 나마저 외면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갈 곳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상대의 도끼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곁에 있어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함께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든 분들을 만나 대화하다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듣습니다. 평생을 친구라고 믿었던 이에게 이용만 당하고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외면당해 가슴에 멍이 든 분들이 많지요.
그런 분들의 눈을 보면 영혼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이 보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과 끊임없는 요구를 견디느라 자신의 생명력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귀한 희생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타인에게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슬픈 방관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독한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자신의 갈증을 채우지만 당신은 갈수록 메말라 갑니다. 영혼이 가난해지면 몸도 병들기 마련입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삶의 의욕이 사라진다면 당신의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화단에 잡초를 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이 무서워 나쁜 관계라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나쁜 관계 속에 있는 고독함이 혼자 있는 고독함보다 수만 배는 더 위험합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소외감과 자괴감은 우리의 영혼을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에너지를 비축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체면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동창 모임에서 혹은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누구와 멀어졌다는 말이 돌까봐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남들의 입방아는 잠시지만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순간의 가십거리를 즐길 뿐 당신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만날 때 진정으로 행복한가 아니면 그저 의무감으로 앉아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지금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각자의 빛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왜 타인의 어둠을 닦아주느라 내 빛이 꺼져가는 것을 방치하십니까? 과거의 인연에 묶여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낯선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의 섭리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인연도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썩은 물을 붙잡고 있으면 강 전체가 오염되듯 당신의 삶도 그렇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 내 마음의 문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밭에 가시나무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향기로운 꽃을 심을 것인지 말입니다. 독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가장 큰 지혜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공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서적 방어벽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절을 무례함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거절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내거나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 할 때 굳이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고 감정을 섞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는 그들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미소 짓되 마음은 멀리 두는 침묵의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이제는 아름다운 대장을 준비하십시오.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반드시 싸우거나 절교를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 멀어지는 것이 상책입니다. 연락 횟수를 조금씩 줄이고 만남의 핑계를 대며 나만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삶의 기술입니다. 특히 나이 50이 넘으면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굳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 귀한 시간을 내어주며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친구가 없으면 나고자가 될까봐 두려워하지만 사실 혼자일 때 우리는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제가 100세를 살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북적이는 잔칫집이 아니라 혼자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산책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였습니다. 나쁜 친구와 어울려 남을 험담하며 보내는 1시간보다 혼자 차를 마시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10분이 당신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화를 내기보다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저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었으면 저토록 독한 말을 내뱉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내가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흙탕에서 싸우면은 결국 나도 진흙투성이가 될 뿐입니다. 그저 발을 빼고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 물건을 정리하듯 인연도 정리해야 합니다. 집안에 쓰지 않는 짐이 쌓이면 공기가 탁해지듯 내 마음속에 낡고 독한 인연들이 쌓이면 인생의 운이 막힙니다. 이제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들, 나를 이용하려는 영악한 관계들, 만나고 나면 후회만 남는 모임들, 이런 것들을 덜어내야 비로소 새로운 복부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평안한 삶이란 대단한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로부터 얼마나 나를 잘 지켜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남의 눈치를 보느라 소모했던 그 에너지를 오로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데 쓰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며 여러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내고 보니 인생은 결국 나로 시작해서 나로 돌아가는 여행입니다. 많은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해서 인생이 풍요로운 것도 아니요, 홀로 있다고 해서 인생이 빈곤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곁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작 나 자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간관계의 독을 걸러내고 나면 처음에는 적막함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늘 시끌벅적했던 휴대전화가 조용해지고 주말에 불러내는 이가 적어지면 왠지 모를 소외감이 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정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맑은 물이 고요해야 바닥이 보이듯 마음이 고요해져야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 삶의 남은 가치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예순이 다 되어 평생 알고 지낸 독한 인연들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불평을 듣지 않아도 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함은 관계의 개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밀도에서 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나 자신과의 우정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자님께서도 더 부고 비유, 린더 부고 비유링이라 하셨지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맑은 기운을 유지하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향기를 맡은 좋은 인연들이 나비처럼 날아들 것입니다. 이제 독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넘치는 에너지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려주십시오. 50 이후의 삶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의 낭비를 줄이고 내 마음의 평수를 넓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떠나간데도 허허롭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를 맺으며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는 당신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진작 끊어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았을까? 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당신의 마음이 따뜻했고 선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선함을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먼저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도 깁니다. 남은 여정은 부디 가벼운 차림으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인연의 짐을 내려놓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으십시오. 해가 저무는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빛이 강렬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부드러움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도 그 노을처럼 눈부시게 평온하기를 이 늙은이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 밤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